왜 남의 자식들은 다 하는데 너는 못하냐 이런 마인드 버리셔야 돼요. 아이가 원하면 보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평균 80점대 초반까지 학생들은 기숙 캠프 같은 것들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올마이티 컨설팅 센터의 김남권 소장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1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인터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저희 센터의 이정균 컨설턴트가 진행해 주겠습니다. 학원에 상담을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예비 고1 학부모님들만의 그런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1 학부모님들은 일단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대부분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사실 조금 학원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비 고1 학부모로서 좀 인상 깊었던, 긍정적으로 인상 깊었던 사례는 또 있을까요? 아이가 학원을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시는 분들이 가장 좋았죠.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다닌다는 건 뭐냐면 항상 학원에 보내시기 전에 아이와 상의를 하시고 상의를 한다는 게 아이가 원하면 보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아이와 상의를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반강제적으로라도 한 번은 보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어디까지는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 아이의 냉정한 실력을 판단하실 수 있다면 또는 안 되시면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을 만나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 보내셔도 되는데 이 학원에 보내실 때 무작정 일단 이 학원이 좋다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 다 보내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최상위권 아이들도 3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게 되면 과제의 양에 치여서 숙제하기 바쁩니다. 숙제하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가 학원 과제를 2회 이상 못 해갔다. 그러면 학원은 보통은 아이랑 얘기를 정리하시고 다른 방법을 취하셔서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려 노력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적고 긴장도도 많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일단 그분이 제일 잘하셨던 거는 결과를 가지고 아이한테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열심히 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거나 그 과정에서의 잘못된 걸 지적하셨지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를 혼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 학부모님께서는 어쨌든 아이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만나보면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남자애들과 엄마의 관계는 굉장합니다. 거의 남이나 다름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가시려면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시려고 해야 하고 왜 남의 자식들은 다 하는데 너는 못하냐 이런 마인드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고등학생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학을 지내는 건데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예비 고1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의 공부를 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정말 많이 안 하던 친구라고 한다면 학원을 많이 보내시기보다는 오히려 통학으로 하는 윈터스쿨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일단 앉아있는 연습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중학교 때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 숙제하는 시간 말고 내가 나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하는 시간 자체가 많아야 1시간, 2시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앉아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현재 중학교 성적이 평균 80점 아래 또는 80점 초반 이런 친구들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럼 윈터스쿨을 통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 아침부터 가서 앉아서 수업 듣고 오후부터는 쭉 자습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습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집 근처에 그런 통학으로 하는 윈터스쿨 보내셔도 좋고요. 좀 피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평균 80점대 초반까지 학생들은 기숙 캠프 같은 것들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아이가 정말 의지에 불타서 엄마 나 진짜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서 중도 퇴소하거나 정말 놀다만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시고 이런 기숙 캠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90점 정도 이상이 나왔던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학업에 대한 성취욕이 좀 있는 아이들이라서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학원을 무작정 보내지 마시고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딱 적당한 개수에 맞춰서 과목을 정하셔서 보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통학 캠프나 기숙 캠프 고려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지금까지 어머님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속았을 거예요. 엄마 나 열심히 해서 뭐 할게요, 막 이런 거 속았을 텐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을 좀 믿고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어머니들 딱 2, 3일 기다리시고 갑자기 또 호통치시고 막 소리 지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2주간은 아이가 하는 걸 지켜보시면서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마시고, 아이가 뭘 잘못한다면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짜증스러운 말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독려를 해주고 아이들에 대한 칭찬을 더해서 해주신다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엄마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고 뭔가 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이번 겨울 방학에 우리 예비 고1 준비하는 학생들을 잘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